안녕하세요. 경제 수학의 핵심을 콕콕 짚어드리는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요. 바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세뮤얼슨의 승수 가속도 모형이에요. 이 모형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요. 경제가 도대체 왜 그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해답을 제시해 주거든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왜 우리 경제는 그냥 쭉 안정적으로 성장만 하는 게 아닐까? 왜 갑자기 확 좋아졌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빠지는 이른바 경기순환을 끝없이 반복하는 걸까요? 특히 전쟁 같은 외부에 큰 충격이 없는데도 말이에요. 세뮤얼슨은 바로 그 비밀이 경제 시스템, 바로 그 안에 숨어 있다고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어떤 길을 따라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경제 롤러코스터의 진짜 비밀이 뭔지 알아보고 승수와 가속도라는 두 개의 엔진이 어떻게 만나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엔진이 만들어내는 경제 운명의 지도를 보면서 네 가지 시나리오를 따라가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형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세뮤얼슨의 아이디어가 왜 그렇게 혁신적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경제가 출렁이는 게 꼭 무슨 석유 파동이나 전쟁 같은 외부 충격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경제 시스템 그 자체에 내장된 어떤 메커니즘이 스스로 알아서 이 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세뮤얼슨은요, 한 나라 경제의 운명이 딱 두 개의 숫자에 달려있다고 봤어요. 첫 번째는 한계 소비 성향, 즉 알파라고 부르는 건데요. 쉽게 말해 사람들이 소득이 늘면 그중에서 얼마나 더 쓸까 하는 성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속도 계수, 감마인데요. 이건 소득이 변할 때 기업 투자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바로 이 두 숫자의 조합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경제를 움직이는 이 두 개의 핵심 엔진, 승수와 가속도가 어떻게 만나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지 그 구조로 한번 같이 조립해 보겠습니다. 먼저 승수 효과입니다. 이건 아주 직관적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보통 작년에 얼마를 벌었는지를 기준으로 올해 얼마나 쓸지를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소비, CT는 바로 작년 소득, YT-1에다가 소비하려는 성향, 즉 알파를 곱한 값이라는 겁니다. 이 알파가 클수록 어때요? 소득이 늘었을 때 소비도 그냥 팍팍 늘어나는 거죠? 다음은 가속도 원리입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투자는 소득의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변화량에 따라 결정된대요. 여학생 목소리, 교수님, 근데 왜 그냥 소득이 아니라 소득의 변화에 투자가 결정되는 건가요? 아,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들이 공장을 더 짓는 이유가 뭘까요? 물건이 지금보다 더 많이 팔릴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이죠. 즉, 소득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일 때 투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그 증가분이 소득의 변화량, 즉 작년 소득에서 재작년 소득을 뺀 값, YT-1 빼기 YT-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하나의 멋진 방정식으로 조립해 볼까요? 경제학의 가장 기본 공식이죠. 한 나라의 총소득, Y는 소비, C, 투자, I, 그리고 정부 지출, G를 더한 겁니다. 여기에 방금 우리가 살펴본 소비 함수와 투자 함수를 각각 쏙쏙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드디어 세뮤얼슨 모형의 최종 모습이 드러납니다. 바로 이 식입니다. 와, 언뜻 보면 좀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우리가 배운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현재의 소득, YT가 바로 작년 소득, YT-1과 재작년 소득, YT-2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잖아요. 이렇게 단순한 규칙을 가진 이게 차분 방정식 하나가 어떻게 그토록 복잡한 경제의 롤러코스터를 만들어내는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제 이 방정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제 운명의 지도를 펼쳐볼 시간입니다. 한 경제의 소비 성향 알파와 가속도 감마 값이 어디에 찍히느냐에 따라 그 경제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한눈에 보여주는 말 그대로 운명의 지도죠. 바로 이 그림입니다. 가로축은 소비 성향 알파, 세로축은 가속도 계수 감마를 나타내요.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경제는 이 지도 위 어디쯤에 있을 것 같으세요? 그 위치에 따라서 경제의 운명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에 그려진 이 곡선들이 바로 그 운명을 가르는 경계선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지도 위에서 우리 경제가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4가지 시나리오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탐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단조 수렴입니다. 이건 뭐랄까 가장 안정적이고 얌전한 경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나리오는 사람들이 돈을 막 쓰지도 않고 기업들도 투자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이런 경제는 외부에서 충격을 받아도 크게 출렁이지 않고 마치 걸쭉한 꿀처럼 아주 부드럽게 스르륵 원래의 균형점으로 돌아오죠.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역동성은 부족한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는 감쇄 진동 시나리오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기 순환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영역에 있는 경제는 외부 충격을 받으면 균형점을 중심으로 출렁출렁 움직여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진동의 폭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안정적인 균형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교수님, 이게 현실에서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말이죠. 작은 호황과 불황이 몇 번 반복되다가 점차 잠잠해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경제가 마치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듯이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 바로 그겁니다. 세 번째는 이름만 들어도 좀 불안하죠? 폭발적 진동입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아주 작은 충격이 방아쇠가 돼서 점점 더 큰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을 만들어내요. 소비가 투자를 부르고 그 투자가 다시 소득을 늘려 더 큰 소비를 부르는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끝없이 증폭시키는 거죠. 결국 경제를 균형점에서 영원히 밀어내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세뮤얼슨의 모형을 통해서 경제가 보여주는 정말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모형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내용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세뮤얼슨의 모형은 경기순환이 외부 충격 없이 오직 경제 내부의 동력만으로도 생길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둘째, 그 핵심 동력은 바로 소비의 승수 효과와 투자의 가속도 원리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었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한 나라 경제의 운명이 단 2개의 변수, 즉 사람들이 얼마나 쓰느냐, 알파와 기업이 얼마나 투자하느냐의 조합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모델이 복잡한 현실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모형의 진짜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사람들의 소비 패턴도 기업의 투자 결정도 예전보다 훨씬 더 복잡해진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 과연 이토록 단순하고 우아한 모델이 그 복잡한 현실을 설명하는 데 여전히 유효한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블랙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